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성비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춘천문화방송의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후속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고 성비위 자문위원들을 포함해 7명이 줄줄이 해촉됐는데요. 70명을 훌쩍 넘는 인수위 조직도 비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기관장이던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과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좌천됐던 인수위 부위원장. 이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여 년 전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교사 출신의 자문위원과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났던 또 다른 자문위원은 해촉됐습니다. 성비위 인사외에도 5명의 자문위원이 추가로 해촉됐습니다. 무단 결근 등 복무 문제나 학교 폭력 사안으로, 그리고 갑질과 학교 예산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출신의 자문위원이 3명입니다. 또 2017년 군 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공직자 출신의 자문위원과 대학 시절 협력업체에 후원금을 요구해 무리를 빚은 또 다른 자문위원도 포함됐습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을 출발하려면 신속하게 이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질 논란에 이어 인수위의 비대한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수위 전체 인원은 실무위원과 특별위원까지 포함해 모두 78명입니다. 인수위가 학교 현장에도 파견을 요청해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학교 운영 공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기 말을 앞두고 학교 학생 지도에 전념해야 될 학교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35명이나 대거 파견 요청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성비위와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들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장과 횡성군수 당선자가 집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이 현재 7층에서 1층으로 이전합니다. 원광수 당선인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그런 소통 관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뚫어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게 시장실을 1층으로 옮김으로써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서. 시장실이 이전할 장소는 1층 민원실 경로장애인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집무실이 내려오면 경로장애인과는 현재 2층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경로장애인과는 과거 2층에 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1층으로 옮겼는데 다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김명기 횡성군수 당선인도 2층에 있는 집무실을 1층 민원실 세무회계과로 옮깁니다. 김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부서들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취임일까지 2개의 군수실이 있어야 하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 세무서 민원실은 8월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집무실을 1층으로 옮기면 단체장을 만나는 민원인은 편해지겠지만 밀려나는 민원부서를 찾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보던 민원인들이 다른 장소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불편이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특히 시위나 항의성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단체장 집무실이 민원실 옆으로 오면 일반 민원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원주시는 민원인들의 항의성 방문이 잦아지자 시장실이 있는 7층의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흉내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소통 강화라는 집무실 이전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물류 대란은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원자재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건축 자재도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해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고은리의 단독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끝나면서 당초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부쩍 상승한 건축 자재값이 걱정입니다. 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만 15%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보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레미콘과 시멘트, 목자재까지 작년보다 많게는 20%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건설 비용 오름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45.2%, 건설 비용은 매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에도 16.5%포인트 높습니다. 이처럼 건설 비용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몰린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겹쳤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원자재 공급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웃돌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고 건축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주택을 새로 짓기는커녕 리모델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는 피해 복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지인 동해안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은 해안을 따라 순식간에 강원도 삼척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깨비불처럼 날려 급기야 한울 원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력을 집중 배치해 한울 원전 방어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한울 원전에 자체 소방력이 있었지만 소방차 2대와 인력 25명이 전부여서 독자적인 방어가 힘들었던 겁니다. 당시 동원됐던 소방차 105대 중에 거의 40대가량의 소방차가 이 일대 원전을 포위하고 불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됐던 헬기 중에 가장 용량이 큰 최신 장비들이 다행히 한울 원전은 피해를 비껴갔지만 이러는 사이 산불이 확산된 곳에선 큰 피해가 났습니다. 자체 소화 능력이 없는 한울 원전 인근의 변압시설과 전력시설도 거센 불길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외부 전력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산불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비상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다 고장이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던 거거든요. 특히 한울 원전에서 전국 각지로 보내는 송전선로 4개 노선 가운데 3개 노선이 불타면서 50여 차례의 고장이 났고 자칫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또 울창한 소나무 숲에 늘어선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의 접근을 방해해 산림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바람방이 이제 고압선 쪽으로 송전선 쪽으로 가게 되면 연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기가 그 송전선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또 송전선 같은데 또 좀 위협이 되고. 이렇다 보니 진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력이 특정 시설 방어에 쏠리고 진화 헬기가 제때 도움을 주지 않아 예상보다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산불이 확산되는 곳에 낮게 떠가지고 물을 뿌려야 초기에 진압이 빠른데 송전선로가 있다 보니까
높이 떠서 물을 뿌리니까 물이 전부 다른 데로 흩어지고 진화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산불 취약지인 동해안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이 첫 만남을 갖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신 당선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특구 조성 방안 공동 연구와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제 중고교 유치 등의 협력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당선인은 김 당선인에게 원주시 반도체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과 맞벌이 학부모 돌봄 100% 수용, 강원특별자치도 전담 조직 구성 등 협력 사항을 전했습니다. 6동안 춘천시장 당선인이 세계 경제 불안에 대응해 취임 즉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고물가로 소비 등이 감소되면서 춘천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과 관광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단체와 협회,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단기와 중장기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의 부인 임모 씨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안이 무거운 만큼 임씨 사건을 일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작년 3월부터 12월 사이 자녀 친구의 SNS 1:1 채팅 내역을 무단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외부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시 부시장에 이창우 총무행정관을 내정하는 등 도내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내정했습니다. 강릉 부시장에는 김종욱 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 부시장에는 김규하 자치경찰 정책과장, 속초 부시장에는 김성림 청년어르신 일자리 과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홍천 부군수로는 오흥수 의회 예결 전문위원, 양구 부군수에는 박유식 사회적 경제과장, 인제 부군수로는 배상효 인제경제건설국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원주를 비롯한 철원과 화천 등 4개 시군 부단체장은 현재 부시장과 부군수들로 유지됐습니다. 경찰이 홍천에서 음주운전과 과태료 미납 차량을 단속해 6대를 적발했습니다. 강원경찰은 어제 홍천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홍천 나들목 근처 국도에서 음주운전, 과태료와 통행료 등 미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 결과 체납 차량 6대를 적발해 264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와 세계 한인무역협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회가 강원도 뷰티 산업의 독일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 테크노파크 수출 새싹기업 14개 회사 가운데 뷰티 관련 7개 회사 제품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는
강원도 기업들이 독일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말까지 열린 어린이집 18곳을 점검합니다. 보육실 내부를 볼 수 있는 공간 개방성과 부모의 참관 및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시설 개방과 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강원과 경북, 부산과 울산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해안권 관광자원 홍보에 나섭니다. 이들 시도로 이루어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강릉역과 포항역, 동해 남부선 객차 안에 동해안 주요 관광지 사진을 붙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묵호항과 장호항 등 7번 국도 일대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선 정암사의 정멸보궁 해체 복원을 기념하는 회향법회가 내일 봉행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엔 정멸보궁의 안전한 복원을 기념하는 불자 500여 명의 기도 봉행과 축하 대취타 연주 등이 진행됩니다. 정암사는 645년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해 법흥사 등과 함께 국내 5대 정멸보궁으로 불리는 정선 지역의 대표 문화재입니다. 국제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동해안 국제여객터미널의 승선권 발급장이 이전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수화물 위탁장과 승선권 발급장이 떨어져 있어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승선권 발급장을 수화물 위탁장이 있는 출국장 쪽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도색과 방수공사, 검색대 개선 등 터미널 환경 개선 작업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 대표 축제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가운데 원주문화재단이 경연에 참가할 팀을 모집합니다. 30명 이상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 실버, 군부대, 일반 부문별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 한 팀에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부문별 수상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됩니다. 올해는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에코, 재활용을 키워드로 활용한 팀에게 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축제는 9월 29일부터 5일 동안 댄싱 공연장 특설 무대 등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화천호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카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과 전국 카누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화천군 간동면 화천호에서 오늘은 카누 스프린트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내일은 제21회 8호 호배 전국 카누 경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카누 경기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83개 팀 500명이 출전합니다. 철원군이 지난 5월 5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갈마릅 일대 단수 사태와 관련해 단수 지역 수도요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철원군 상하수도 사업소는 군부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시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 관로 파손으로 단수나 붉은물 피해를 입은 신철원 1, 2, 4리, 지포 1, 2, 3리, 강포리, 군탄 1, 2, 3리, 그리고 문해 1, 2, 3, 4리 주민들에게 5월 수도요금에서 3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이 산골 생태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산골 생태 유학센터는 산촌마을 작은 학교로 유학 온 도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 교육과 1대1 맞춤 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원어민 영어놀이, 악기 특화 교육, 생존 수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